여러분, 한국판 뉴딜 정책을 두고 범여권의 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부를 향해서 쓰레기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와, 이게 범여권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거기에 만들어진 당이잖아요. 시대전환이라는 데가 그런 데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로 일자리에 대해서 일침을 줬다는 것은 사실 조금 충격적이에요. 제가 한국판 뉴딜 일자리 만들 때 단기 알바만 양산한다. 이제는 어르신들 노인 알바 만들더니 이제는 청년 알바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또 아무 쓸모없는 쓸모없는은 아니죠. 성장성 없는 곳에다가 돈을 투자하게 돼서 낭비만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범여권의 의원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은 이런 쓰레기를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것을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한 청년의 시간. 그러면서요 한마디 더 붙였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건데 이 일자리를 자제에게 권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제에게 권할 수 있겠냐. 이게 충격적이고 굉장히 맹공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자제에게 아들 딸에게 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누구를 향해 쏘았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요? 아니겠죠. 한국판 뉴딜 정책을 꺼낸 장본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어쩌면 레임덕의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죠. 기본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58조 2천억 원, 그린 뉴딜에 73조 4천억 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28조 4천억 원이에요. 이게 국비가 114조 1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민간에서 20조 그리고 지방에서 25조 2천억 원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을 가지고요. 조정훈 의원이 1인당 일자리 한 개당을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이 들어가더라. 2천만이 조금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청년들에게 6개월간 최저임금 주겠다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세금 써서 단기 알바 만들어서 이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부가 주요 과제별로 일자리 목표 수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뭐 특별한 일자리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자리들 다 재포장해서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난 4월에 고용안정특별대책 나왔죠. 그때 3조 6천억 원을 들여서 55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3조 6천억 들여서 55만 개 일자리 만든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돈이 3조에 3조 6천억이나 들여갖고 만드는 일자리가 방역, 산불 감시, 환경보호 이게 다예요. 노인 일자리하고 다 겹치죠. 이렇게 퍼주기식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낸다. 이것은요.
우리 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디지털 일자리 이것도 보자고요. 인턴 지원에서 청년에 특화된 일자리 15만 개도 월 최대 180만 원 6개월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다예요. 6개월까지. 그중에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게 한국판 뉴딜 첫 사업으로 데이트 댐 구축을 위해서 인턴십 8,000명을 모집 중이랍니다. 인턴십 8,000명.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근무하는데 월급은 180만 원이네요. 도대체 어떤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데 8,000명의 인턴십이 필요하며 이 8,000명의 인턴십에 180만 원 6개월 준다고 한들 이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요 봐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6개월 근무죠. 180일이죠. 이거 근무 끝나고 나면 이들은요 실업수당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일했으니까 4개월 실업수당 하면 180만 원보다 더 많죠. 이게 또 바로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제공을 했지만 또 이들은 바로 실업수당을 신청을 해서 4개월 동안 또 받아요. 그러면 국고가 지금 얼마나 악가지가 날 겁니까? 이렇게 돈을 쓰게 되면 지금 제가 생각을 해서는요. 우리 경제에 회생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데는요. 산업이에요. 산업. 성장 전략이 있는 곳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자를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재취업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줄 건가.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푼다면 여러분 우리 국고는 거덜납니다. 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체가 정무적이고 전략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곳간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그때 자기 소신을 바꾸는 것은요. 자고우면의 대명사고요. 면정복배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분이 경제 곳간을 맡고 있으면요. 권력이 하는 대로 정치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는 절대로 정치를 만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정치를 만날 때 우리는 그리스가 되고 아르헨티나가 되고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절대로 경제는 오롯이 경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의 수장이 자고우면의 면정복배를 하니 나라 국간을 지킬 수가 없겠죠. 일자리라는 것도 이것도 고집해야 돼요. 고집.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알 거예요. 성장 전략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지 우리가 미래를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노인 알바 만들고 청년 알바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정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묻고 싶어요. 자제분 여기다 취직시키겠냐고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판 뉴딜 만든다고 하는데 10대 과제 전부 다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알바형 일자리만 만드는 거 결국은 국고도 낭비하고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이게 놀고 먹는 어떤 문화도 만들어내는 놀고 먹는 문화라고 말하네 제가요. 그 정도에 그 정도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여권에 있는 범여권에 있는 국회의원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지 여러분도 짐작이 될 겁니다. 진짜 제발이지. 진짜 제발이지.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이래야 합니다. 이게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경제 수장이 일을 한다면 우리 경제는요. 정치에 휘둘려서 최악의 순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뭐가 답답하지요? 많이 배웠으니 많이 배운 대로 원칙대로 오롯이 경제 나라 국간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